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미국의 주식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애플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빈츠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는 겨우 이틀 만인데 더 반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호.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하락이 발생한다는데 아일랜드 갭이 무엇이고 왜 하락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일랜드 갭을 설명드렸는데 다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꾸준히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설명드리면 되니까. 자, 이 미제 녀석들이 아일랜드 갭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그림만 보면 바로 아시겠죠. 예. 요렇게 발생했고요. 요렇게 발생했고요. 뭐 요런 겁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약간 섬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처럼 생겼기 때문에 아일랜드 갭입니다. 아일랜드 갭. 섬처럼 발생했다. 이렇게 단봉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캔들이 모여서 아일랜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여요. 특히 뭐 예전에 대북주 그때 1차 북미 회담이 취소됐을 때 그때 아일랜드 갭 하나 발생했죠. 그러니까 대북주를 발견하려면 그 당시에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종목들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일랜드 갭 이후에 하락이라고 하셨는데요. 잘 보세요. 그럼 하락갭이 발생했어요. 하락갭이 발생하고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갭을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일랜드가 발생하죠. 자, 그럼 하락갭이 발생했다는 건 악재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하락갭이 발생하는 거는 한 1000만 개 중에 1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오, 이거 악재죠. 엄청난 악재입니다. 우와, 대주주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아는 애인데 팔았다는 거는 이거는 회사에 정말 악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락을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는데 자, 보세요. 악재가 발생했고 더 이상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더 이상 하락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악재가 다 반영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갭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 뭐 계약 체결이 됐다. 갑자기 뭐 사람들이 망각의 동물입니다. 요걸 다 까먹어요. 까먹은지 아니면 이 주식을 핸들링하는 그 세력들이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계약 체결이 떴다.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렇게 떠요. 공시가. 그럼 갭상승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죠. 자, 그럼 지속 상승하느냐 입니다. 자, 두 번째 상승 갭이 발생했어요. 호재입니다. 근데 상승 갭이 발생한 다음에 횡보를 해요. 호재가 다 반영됐다는 거겠죠. 자, 이 호재로는 여기까지 상승이야 라고 사람들이 판단한 겁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작전 세력이 핸들링하는 거 이런 건 차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락갭이 발생해요. 그럼 호재가 무력화된 거죠. 이 호재가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악재가 발생했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상승을 이끌었는데 다시 그 상승이 사라졌다는 건 이 호재가 아니었구나라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임장 성공했다. 이렇게 또 상승 전에 한번 떨어져 주는 센스. 그리고 갭 상승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는 흐름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네모박스도 뚫고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다가 지표가 조작된 거다. 뭐 이렇게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럼 이 임상이 그대로 무력화된 거죠. 자, 이게 하락 아일랜드 갭입니다. 자, 그러면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다음에 하락한다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상황이면 하락을 하느냐, 일반 상황이면 상승을 하느냐입니다. 확률적으로 1번 상황에서는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떴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악재를 다 무력화시키고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2번은 이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하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아일랜드 갭, 여기 살려주세요 애들이 모였죠. 얘를 다 물렸습니다. 손절할 틈이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보통 이렇게 갭상승 돌파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스탑로스를 겁니다. 근데 웬걸? 예, 갭 하락을 해버림으로써 스탑로스 라인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손절 못한 겁니다. 다 물려버렸어요. 그러면 지속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왜냐? 분위기도 안 좋아졌을 뿐더러 그럼 매수세가 실종된 거죠. 매수세 실종. 그 상황에서
팔려는 애들은 여기 물려있고 얘들은 슬슬 손절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 좋은 시그널이니까 손절을 해야겠어.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투매가 발생하고, 그럼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 빈츠님께서 질문 주신 거는 이 상황이니까 지속 하락할 확률이 높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동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보세요.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가 갑자기 갭 상승할 만한 호재가 발생하고, 그럼 다시 갭 하락할 만한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대주주 매도가 뜰 수 있겠죠. 얘들 한 번에 다 못 파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덕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자님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후 시간에서 매수 매도 호가를 보고 그 가격에 걸어도 바로 체결이 안 되던데 왜 그런가요? 또 호가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위아래로 막 바꾸던데 그 가격에 다른 사람이 호가 내면 계약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그리고 장전 시간 외에서는 분명 계약된 건이 있던데 시작하자마자 걸어놔도 체결이 전 절대 안 되던데 혹시 안 되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예, 이거는 아마 높은 확률로 지금 장후 시간회가 아니고 아마도 시간의 단일가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장전 시간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뒤에 설명할게요. 자, 장전 장후 시간의 거래입니다. 이거는 그 장이 시작하기 전에, 동시 효과도 진행되기 전에 매수 매도 잔량에 따라 거래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선착순으로 줄을 서야 되는 거래입니다. 장전 시간의 거래는 어제 종가로 거래를 하고요. 장후 시간의 거래는 당일 종가로 거래합니다. 종가는 해당 거래일 시장이 끝났을 때 최종 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0,000원으로 끝났으면, 어제 10,000원으로 끝났어요. 어제. 그러면 오늘 장전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 거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장후 시간의 거래는 오늘 11,000원에 끝났어요. 그럼 오늘 장후 시간의 거래는 11,000원에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선착순이에요. 매도건 매수건 그 쭈루룩 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전 시간에 아마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면 호재가 있는가 봅니다. 그 종목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와서 사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험해도 잔량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장전 장후 시간에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장중에 거래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장전 장후에 거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장전에 매수세가 많이 몰렸다는 건 무언가 호재가 발생했다는 거니까 굳이 거기 사람들이 뇌동매매 하는데 따라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때 거래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 장후 시간의 거래는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막 호가가 바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간의 단일가 거래인 것 같아요. 여기는 호가가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종가, 오늘 종가에 거래하는 그 거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동시효과입니다. 동시효과. 동시효과는 일단 시간의 단일가 거래면 장전 시간의 단일가 거래, 장후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있는데요. 10분 단위로 진행이 돼요. 매수 매도 호가를 취합해서 거래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3개씩 보일 거예요. 3개씩.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보일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자, 그러면 이게 막 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0분이 지나야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분 전에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쭉 떨어져서 사람들이 겁먹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도 같이 팔 거예요. 시장가로.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10분이 땡 하면 되는 거예요. 10분이 땡, 그러니까 4시, 오후 4시에 그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다음 체결이 4시 10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4시부터 4시 10분 사이는 거래가 안 돼요. 예, 아무리 그 매수 가격을 걸어도 그 매수 매도가 안 될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10분 동안 가격을 취합받기 때문에 장난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VI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장중에 VI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승하락 VI가 걸려도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VI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Volatility Interruption, 그러니까 변동성에 제재를 건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이걸 질문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좀 예외지만,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애플은 이날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코로나고 뭐고 2분기 매출이 11%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건 말건 폰은 잘 팔리는 겁니다. 자, 2분기 서비스 사업 부문은 15% 증가한
13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한 주를 4주로 쪼개는 주식 분할을 발표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뉴스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약간 좀 IT 필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건데요. 애플에게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비스 사업 부분입니다. 예,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애플이 서비스 사업 부문이 15% 증가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겁니다. 얘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성장주가 아니란 거예요. 가치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워렌 버핏 아저씨가 애플을 매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 이것 때문입니다. 얘들 더 이상 폰파리로 돈 버는 애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얘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서비스 쪽이에요. 이거 잘 파악해 보세요. 예, 애플의 차후 가치는 여기 결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액면 분할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호재는 될 수 있겠죠. 예, 얘들이 지금 400불이에요. 400불. 뭐야 400불인데 뭐 액면 분할을 해? 라고 하는데 이거 50만원짜리입니다. 한 주에. 하나로 따져봐야 돼요. 5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12만원으로 쪼갠다는 겁니다. 12만원도 어찌 보면 비싸죠. 한 주 가격 치고는. 자, 아마존은 창립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 예. 언택트. 얘들은 언택트 비대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면 결제 관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관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업무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마존은 이걸 다 아우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을 언택트 종목이다라고 하기도 좀 어폐가 있고요. 아무튼 얘들은 클라우드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페이스북, 예, 2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 기록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얼마 전만 해도 뭐 광고 빼니 많이 하면서 중내산해 하더니 벌써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너무 뉴스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반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미국 증시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얘도 언택트 관련주죠. 왜냐하면 아마존이랑 비슷합니다. 구글은 광고 플랫폼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은 클라우드도 하고 있는 거지만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에 비하면 좀 아직 미미해요. 하지만 얘들도 클라우드의 주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의 하락이 평생 하락을 의미하진 않고 만약에 구글이 미쳐가지고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면 조정은 이제 매수 기회입니다. 계속 그렇게 왔어요. 이때까지 제가 말해온 나날들을 보시면 압니다. 1개월 전에 그때 폭락 엄청나게 했었죠. 예, 털린 겁니다, 그때. 예, 이건 뭐 결과론적이지만 저 이때 올릴 땐 결과론이 아니죠. 자, 네이버 카카오 그때 하락할 때 제가 매수를 들어갔었죠. 카카오. 뭐 큰 수익은 못 봤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언택트 주도도 끝인가? 아니었죠. 예. 아직은 시기상조. 딩동댕 누구인가? 예, 딱 2주 전에 이 신고가를 예측했다. 미륵처럼. 자, 그 코스닥의 기회가라고 이 영상 올렸을 때 저거 욕 좀 먹었습니다. 사실 왠 줄 아세요? 그때 코스닥 좀 하락했어요. 예, 그래서 코스닥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소리 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예, 코스닥은 지금 연중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외국인 매수 예상,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죠. 자, 이제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입니다. 만약에 별것 아닌 이슈가 발생했는데 하락하면요. 미중 무역 분쟁 뭐 이런 걸로 하락하면 매수 기회로 생각합니다. 근데 색다른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뭐 천편일률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악재 우제는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모멘텀으로 가는 거죠. 외신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감겨가지고 눈 감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S&P 500 다우가 슬라이드 하고 있지만 테크 유포리아라고 하면 약간 좀 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주들이 지금 실적이 좋죠. 그러니까 테크주들 환호하고, 근데 S&P랑 다우는 팬데믹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약간 냉온탕을 오가고 있죠. 이 골디락스 같은 느낌인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S&P랑 다우는 별로 안 좋고요. 나스닥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유럽의 EQ GDP가 아주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좋았다. 예측치보다 더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US 크루드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40불 밑으로 떨어졌다네요. 이게 이코노믹 데이터가 별로 안 좋게 나와서예요. 그러니까 GDP 수치가 최악으로 나왔죠.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DP 지난번보다 안 좋게 나올 일 없어요. 현재로서는요.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GDP 같은 수치로 시장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거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거품을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예. 저는 뭐
지금 3월부터니까 지금 약 4달 넘게 누구인가를 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상승폭의 반을 반납해도 전 괜찮아요. 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얘기 달라요. 이제 유입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요. 아무튼 지금 오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신한 레버리지 WTI를 좀 사고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는데 잘 됐습니다. 저 이대로 올라가 버릴까 봐 걱정이었거든요. 좀 추가 매수로 계속 해야겠습니다. 만약에 WTI 레버리지가 좀 떨어지면 전 계속 매수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유가는 지금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왜냐하면 중국의 수치를 보시면 압니다. 가장 그 석유를 들이마시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의 지금 GDP랑 생산자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고리만 봐도 그렇고요. 유로피안 셰어가 리바운드 했답니다. 이제 바닥 찍었다라는 신호인데요. 저렇게 설레발치면 뭐다? 유럽은 잘하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이 올라가고 있다. 이건 프리마켓 얘기니까. 쉐보론 떨어지고 있네. 저게 그 오일 기업입니다. 오일 기업이 아니죠. 페트롤리움 기업이죠. 내신입니다. 의약품 자료 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처벌 관리 강화해야. 좋습니다. 이거 강화해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 바이오주가 약간 출렁일 수 있어요. 의약품 자료 조작을 한 기업이 쟤만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막 전수조사 들어가고 이러면 갑자기 어떤 종목이 튀어나오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가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를 제약주 몰릴 때 내부자는 매도 폭탄, 제약주 사고 싶은가 봅니다. 근데 신일제약 같은 거, 신일제약이 그 덱사메타손이었죠. 최대 주주들이 진짜 좀 양아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양아치예요. 근데 쟤들도 어리벙벙 했겠죠. 덱사메타손으로 올라갈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이었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만, 이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허투루 넘어갈 만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좀 심심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어땠어요? 개소리죠. 자, 대정화금. 특정 종목을 언급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현재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정화금이 30% 상한가를 쳤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그 굴지의 어떤 정보 매체가 상한가 이유를 적어놨는데요. 트럼프 덱사메타손 사용 승인 소식 속 덱사메타손 제조 필수 원료 의약품 생산 사실 부각의 상한가. 자, 부각이 먹는 부각이 아니고요. 이게 갑자기 부각됐다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갑자기 왜 부각되죠?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다가 부각시킨 거죠. 아무튼 내부자들이 파는 종목은 좀 조심하세요. 걔들도 어리벙벙하니까 파는 겁니다. 이거 뭐요? 이러면서 70조 원대 한미 통화스와프 6개월 연장에 그냥 그저 그런 뉴스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 상황에 또 뭔가 달러가 꾸준히 요구될 만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연장은 그닥입니다. 다산 네트워크 트래픽 오를수록 좋다. 12 출회 시점이 기회. 이것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다산 네트워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장삼이사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소식을 보고 매수할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저런 기사를 낸 꼬라지를 보니까 12 출회할 때 왠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데 여러분 12 출회 시점 제가 저거 봐야 되는데 전날 왠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12 출회 시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12가 출회될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버행이 어쩌고 저쩌고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12 출회할 때 사라고 지금 대놓고 꼬시고 있습니다. 김웅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 저분은 도덕적 해이를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12 출회할 때 사라는 PB가 어딨죠? 대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저는. 투자 전략상 8월 초 12 물량이 출회된 시점을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추천한다. 이거 박제해놓고 진짜 저분 공개적으로 망신당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야, 진짜 12 받아먹으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곧 12가 출회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전날 갭상승했다가 엄청난 길이의 음봉을 그릴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 첫 0% 때 1천만 원 맡기면 이자 9만 원 남짓.
그렇죠, 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가 더 좋게 나왔네요. 유로도 지금 이제 소비자 지수를 필두로 좀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도 지표가 호조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계속 시장 올라간다고 했을 때 다들 반신반의 하셨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원래 시장이 좀 그래요. 예.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갑니다. 국내 주요 이벤트 오늘 뭐 의미 없죠. 예. 오늘은 그냥 단순 그냥 매매 동향으로 움직인 거고 외국인의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였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눈치 보기 장세, 뭐 상승 피로감 이런 건데 그게 정말 맞는 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눈치 보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죠. 예, 배터리데이 9월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거 일정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발굴을 해야겠어요. 제가 좀 최근에 바빠서 좀 게으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퇴근이 늦었는데 저 정말 막 끈덕지게 농업적 근면성으로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일은 제 시간에 끝내야 되고 끝내고 나서 회식을 가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바쁘네요. 회사에서. 아무튼 공매도 금지 종료일도 9월 15일이니까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근데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9월 15일에 공매도 금지가 종료된다는 거 지금 지나가던 삼척 동자와 제 친구 영록이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좀 그저 그래요. 예. 예, 오늘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 일단 시장을 안 보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그냥 이렇게 하락 추세 그렸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무난하게 하락하는 장이었습니다. 예, 이거 뭐야? 자, 평양의 거예요, 평양하게. 예, 이렇게 하락하는 장. 이거 페일러죠. 페일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요렇게 약하게 끝났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지지선을 붕괴하고 끝났어요. 여기서 거래량 좀 터졌겠죠. 당연히 터졌을 건데 단기 트레이딩 또 왔다 갔다 하다 끝났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좋았어요. 근데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따지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장이 별로 안 좋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장은 굉장히 나이스했습니다. 이렇게 장은 하락했지만 포트를 잘 구성해서 상승으로 끝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포트 리밸런싱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 예, 이런 장에서도 저는 스스로 느끼면서 만족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 진짜 예, 농익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은 전부 다 처음 경험해보는 장입니다. 진짜 이런 장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빨리빨리 적응하는 게 능사입니다. 진짜 그걸 좀 예, 다들 느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생각하면서 적응을 해가야 돼요. 계속 내가 알던 거를 집착했다가는 시장에서 박살나기 일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흔한 매매 기법 같은 거 절대 추구하지 마시고요. 뭐 단기 종목 뭐 몇 % 오르고 뭐 단타 어쩌고 이런 거 정말 쫓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이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시황 잘 체크하면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시장이 돈 벌게 해주는 거지 알량한 기술적 분석, 그 책 몇 권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매크로와 시장의 정세와 뉴스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우주의 기운을 한데 모아서 거기에 기술적 분석을 가미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 뭐 상승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추세를 잘 봐야 되죠. 시형융자는 뭐 갑자기 또 들어오네. 오늘 좀 줄었을 거예요. 아마 오늘 줄었을 겁니다. 오늘 CMA 잔고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주간에서 보시고요. 시간에 잠깐 상승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좋았거든요. 미국 선물이 좋았어요. 자, 미국 증시는 보시다시피 나스닥은 그냥 약보합 수준이지만 다우존스는 1% 정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이시어는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난다면 월요일 시초가는 별로 안 좋겠죠.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바이오텍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이오텍들이 뭐 딱히 악재가 있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상해종합은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상승했고요. 일본은 관심도 없습니다. 일본이랑 우리는 완전 디커플링 돼 있고요. 관계가 없어요 서로. 유로존은 지금 현재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지금 미국 증시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제 10년물은 좀 팔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것도 주간에서 좀 같이 보시고요. 원달러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뜨지만 결국엔 1200원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뭐 최저가를 찍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잘 트래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WTI 컨트랙이 40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심리적인 저지선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선물 컨트랙 입장에서는 계속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속 떨어진다면 이제 제가 큰 폭락 때 충분히 매집하지 못했던 그 ETF를 좀 매수하려고 합니다. ETN이죠. 예. 그 구리도 살짝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금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 지인들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식 영상을 제가 올리는 이유는 주식 생각은 저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잘 쉬시다가 그냥 뭐 킬링타임 또는 그냥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니까. 아무튼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